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번 선거에 직접 투표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70.9%였습니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과 비교를 해도 가장 높습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꾼을 뽑는 축제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함양군수 후보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 2에 의하여 함양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으며 기호 순으로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서필상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진병영 후보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서춘수 후보입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의지가 담긴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 시간이 초과되면 저절로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함양군수 후보 서필상입니다.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서필상이 누구냐, 서필상이 당선될 수 있겠냐라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저 서필상은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 서필상 펀드를 만들어서 일주일 만에 1억 원을 거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함양군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몇 개만 바꿔도 우리 함양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의 바람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이 서필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필상은 이후 국민들과 함께 새롭게 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바람은 믿을 수 있는 군수, 함양을 함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함양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함양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함양군민이 군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양군민을 베푸고 돌봄의 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무소속 서춘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기호 6번 서춘수 인사드립니다. 우리 함양군은 지금 모든 면에서 위기입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또다시 군수가 구속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군수가 되면 저는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40년간의 행정 경험을 모두 살려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깨끗한 군정의 기반을 확실히 닦아 놓겠습니다. 이제는 지난 과거 모두 잊고 함양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모두 다 포용하고 화합의 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진병영 후보의 모두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함양군수 후보 진병영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군의 미래에 대한 여러 해난들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군정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군정을 책임질 군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자세로 미래 함양 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젊습니다. 젊은 만큼 한 발 더 뛰고 한 발 더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저부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함양다운 함양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전임 군수들이 선거법 위반 뇌물수 등으로 낙마하면서 군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청렴도 평가 조사에서도 내부 청렴도는 높은 반면에 외부 청렴도는 낮게 나옵니다. 이는 공직자 스스로 생각하는 청렴도와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청렴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그런 반증인데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순서에 따라 무소속의 서춘수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함양군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그룹 3연패라는 우리 함양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비롯된 것으로 600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600여 공무원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반칙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함양을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부자로 만드는 일에 흥이 겨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함양 국민들을 부자 만드는 일에 앞장선 공무원들에게 상금을 내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민간인들과 일반 직원들을 참여해서 군수의 독단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자존심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양 발전의 큰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자유한국당 진병현 후보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함양군 공무원들의 소양과 자질을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최하위권의 청렴도 평가를 받은 함양군 공직자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모두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우리 공무원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군수 한 사람만 변하면 청렴 전국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돈 받고 하는 성진 인사, 쪼개고 쪼개서 주는 수의계약, 봐주기 위한 설계 변경, 강압적 하도급, 내 편만 챙기는 보조금, 나눠먹기식 단체장 인선, 이것들을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공정, 공평, 정의를 솔선수범함으로써 다 해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께 드린 7원 7약과 공무원들께 드린 7가지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철학도 어떤 처방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약속 지킬 때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 차례입니다. 함양군의 청렴도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함양 군수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끄럽게도 그 구속된 사유 중에 하나가 뇌물인사 청탁입니다. 군수 한 사람만 깨끗하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방조했거나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수와 함께 그 밑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2등급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5등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 공개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행정을 공개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면은 군수실을 1층으로 내리고 업무 추진비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모든 행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그 공개된 것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 주제 토론은 이번 선거에 후보가 내놓은 주요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이 상대 후보와의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 주어지고요. 먼저 질문 30초와 또 답변은 1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진병영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7+7 공약으로 준비했습니다. 옛 함량의 모습을 복원과 사료를 채집하는 등 7가지의 새로운 함량 시대를 여는 인프라 구축과 7대 전략 장목을 명품화하는 미래 농업을 앞당기는 내실 있는 농정구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챙기는 마을 행복 지킴이 지정 등 촘촘한 돌봄과 성김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귀농귀촌 마을기업 육성 등 사람이 모여 사는 활기찬 함량, 마을회관 공동치사 도우미 파견 등 고품격 전원도시 건설로 삶의 질 향상,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웰리스타운 조성 등 다시 찾는 문화관광도시 함량, 안되는 민은 재심의위원회를 선치 운영하는 등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군정 등 7가지의 큰 타이틀과 그 속에 7가지씩의 소그룹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우리 함량업과 안희민 소재지권의 주차난이 심각함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시가지 주택가를 막론하고 도로 위에 노상주차가 버젓이 되고 있으며 청정 함량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는 축산분뇨 악취 문제로 기존 주민과 축산인들과의 갈등, 귀농귀촌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공약들이 이행됨으로 인해 함량군의 발전을 견인하리라 확신합니다. 예. 자, 이 공약에 대해서 서필성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되 30초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잘 봤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훌륭하고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이라는 것이 정책이 실천이 될 때만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진병영 후보는 이게 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약이 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2번이나 실패한 사업인데 어떻게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고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막연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저희 함량군과 산청군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서로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다가 경상남도에서 제가 도의원 시절 함량과 산청을 교행하는 케이블카로 사업을 전환시켰습니다. 제가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폐광을 이용한 닷대마를 가보면 다양한 교통체계로 관광시설을 많이 확충해놨습니다. 우리 강원도 오색 케이블카를 11번 만에 신청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지리산 케이블카도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분명히 설치해서 우리 함량의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 서춘수 후보, 진병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공약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표 공약이 없이 여러 가지 했는데 함량 옛모습 찾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함량의 옛모습을 찾음으로 해서 관광과 직결되지는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면 함량읍이나 이런 곳은 한정된 곳이고 우리가 마천, 서상서, 안위에서도 관광의 종사는 맞습니다. 전체적인 관광 맥락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량의 옛모습 찾기란 많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까지 사림이 교육을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하고
함양은 조선시대 때 58개의 정자가 있었던 정자 문화가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화림동 계곡과 농월정 등 유명한 관광지도 많습니다. 또한 함양읍을 중심으로 한 상림과 하림 또는 상림과 하림을 연결했던 중림 부분의 생태학적 연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함양읍성과 안희읍성 다 소중한 문화유산들입니다. 함양의 옛 모습이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무분별하게 도시화되면서 망가진 것을 전원 생활이 되고 함양이 생태계적으로 좋은 국립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그런 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옛 모습 찾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저는 크게 공약을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은 함양 국민들이 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대봉산 휴양림처럼 1,200억을 갖다 들이붓고도 대책이 없어서 결국은 책임을 국민들 보고 지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양 국민들이 주민의 참여 예산을 통해서 예산의 수립 과정과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협의체를 통해서 민간과 관이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역할들, 군정의 정책 방향들을 같이 고민하는 군정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거제 대전간과 대구 광주 간의 고속철도를 동시에 개통하게 해서 정책을 준비해서 그 꼭지점이 함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양을 명실공히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 되게 해서 이후에는 함양이 진짜 안정적으로 미래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챙길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장기적인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째가 많은 어른들이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노인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게 하나가 없습니다. 노인들의 문제는, 초고령화의 문제는 사실 심각한 지경입니다. 노인들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도 사회활동의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노인요양병원을 유치하기로 했고 유치할 것이고, 이것을 김경수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을 건설해서 우리 노인들이, 어른들이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고, 또 노인들을 봉양하고 계시는 자제분들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춘수 후보, 서필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노인요양병원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노인요양병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관주도 행위냐, 민간주도 행위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의 유치를 관으로 할 것이냐 민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우선 맨 먼저 할 부분은 노인요양병원은 지자체가 설립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 재정이나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지자체에서 의료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예산의 문제, 의료진 확보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걸 민간과 함께 협의해서 민간을 유치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은 반드시 우선 군 주도에 지자체가 주도하는 요양병원을 하겠지만은 이 관련해서는 민간 병원과도 같이 유치를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공약을 냈지만은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직접 와서 노인요양병원을 유치하는데, 설립하는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 꼭 실천할 것입니다. 예. 진병현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공공산후조리원을 거창과 같이 안에다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거창군과 함양군이 단순히 MOU 체결로 경상경비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실용불량자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 행복 지원을 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2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으면은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 공약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한 명에 180명이 태어나고 500여 명의 어르신이 1년에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도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밖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오십니다. 근데 함양 하나만으로 이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과 함양 지자체들이 공동연대를 통해서 지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방으로 해서 연합해서 만들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거창과 함양이 같이 한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사례로 지방자치가 복지를 챙기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그 주빌리언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주빌리언행과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연체자에 대한 회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무소속 서춘수 후보의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저는 공약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을 이루고 있는 많은 마을들이 각종 개발과 자연재해 또 인구 감소로 황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농촌 자연마을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농촌 마을의 주요 리더가 되는 마을 이장님, 또 새마을 지도자, 군저회장, 노인회장 등을 마을 리더들에게 마을 발전 수당을 지급해서 청정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지키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159개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함양읍 지역이나 또 맨소재지 같은 마을은 순차적으로 2차적으로 하고 1차적으로 159개 마을에 대해서 농촌 자연마을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양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과 소아청소년과 유치입니다. 함양군은 인구 4만이 붕괴될 위기에 있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은 이제 현실적이지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첫 번째 요소는 아이 키우기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올해 봄에 미세먼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타개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드림센터를 건립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게 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또 유아, 우리 학부모들은 소아 청소년과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역 의료 체계에서 우리가 제한 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진병영 후보가 서춘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네. 후보님께서는 네 번째 군수의 선거에 도전하시는데 네 차례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는 듯합니다. 그중 유세를 하시면서 군내버스 노선을 조성해서 버스가 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버스가 시내버스가 신화를 들어오면 제일약국 사거리와 낙원 사거리에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유세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닷새에 한 번 정도 서는 5일장입니다. 이것은 모든 군내버스라든지 모든 재래시장이 우리 모든 농촌 또 농민 어르신들에게 편리해야 됩니다. 물론 교통 체증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것은 오전 오후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 또 한쪽 면은 주차를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다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필성 후보가 서춘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아동 어린이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약을 지금 0.72%에 머물고 있는 교육 예산을 최소한 임기 중에 3%까지 늘리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가 없으면 함양의 미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이긴 한데요.
어린이들 청소년을 위한 공약의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군청의 예산은 소외된 곳이 없이 골고루 균형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질문하신 어린이에 대한 또 이런 예산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학부모들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의 예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 몇 프로를 한다기보다는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 분야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는 학부모도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골고루 균형 있게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함양군에는 이은, 수동, 안희 등 7개의 농공단지에 4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중 26개 업체만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휴업, 부도 등 가동률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반 산업단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안 외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전문 산업단지가 지금 일반 산업단지로 바뀌고 있고요. 특히 농공단지라고 하지만은 농공단지가 농공단지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농공단지가 특화되어야 합니다.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이것들을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구례에 있는 자연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쿡과 구례군이 같이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친환경 식품 가공 물류센터를 지원해놨고 여기에서 이와 관련된 유사업종만 모여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남고 있는데요. 농공단지가 농공단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로 이거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인구 늘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좀 넣어야 되겠다,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 인턴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농공단지에 농업 분야에 제대로 투여될 수 있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여될 수 있게 하고 특성화시키고 그게 필요한 인력들을 지역에서 충당하게끔 하고 여기에 또 제한들, 규정들이 조례들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대폭 열어서 이를 열심히 농공단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계속해서 무소속 서춘수 후보 답변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현재 지금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활성화는 노동자를 비롯한 뭐니 해도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인력을 유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새로운 품목을 제조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량 기업의 유치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은 함양에서 하고 생활은 이웃 거창에서 하고 한다면은 우리 함양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들 단지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종사자들이 함양에서 자고 함양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또 함양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함양 경제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 아파트의 임대비를 과감하게 빌려줘서 함양업이나 안희면에 거주하게 해야 됩니다. 인구 늘리기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우리 경제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진병영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함양에는 현재 2개의 산업단지와 6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가 결정되지 못한 곳인 함양 일반산업단지 20만 평의 9개 업체, 휴천산업단지 2만 5천 평의 1개 업체입니다. 교통 여건은 많이 좋아졌으나 도시민이 이주해올 만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기업 유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지 없이 건축할 수 없듯이 산업단지를 갖춰놓지 않고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원 대책도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교육과 육아 환경은 물론 문화 공간도 잘 갖춰진 품격 높은 전원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남부 내륙 교통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려 함양을 울산, 부산 신항의 배후 물류 도시로 키울 생각입니다. 또한 항로화산업진흥원 등 바이오 제약 분야 및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역시 지역의 상품입니다. 공장 유치,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들어설 부지를 만들었으니까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는 농공단지 활성화는 물론이고 함양의 미래가 걸린 사활이 걸린 사안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함양군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후보자 토론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10시 3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은 산삼 휴양밸리 등 급격히 늘어나는 국내 공공시설물의 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과정에서의 이 적정성과 설립 후 운영 방안에 대한 군민들의 의문이 많습니다. 공단 설립 여부에 대한 견해와 설립 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무소속 서춘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난번 모 방송사 주최로 두 후보의 TV 토론을 보고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두 프레임으로 한 분은 찬성, 한 분은 반대하는 것이 좀 답답했습니다. 시설공단이 왜 필요한지, 설립에 보완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군수가 독단으로 흘려서 또 하나의 옥상을 만드는 게 아니냐, 또는 군수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17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의 고용 창출로 청년 실업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함양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30억 혹은 40억을 군에서 매년 출연한다 하더라도 170여 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함양 지역에 100억 내지 200억의 경제 부양 효과, 즉 경제 선순환을 갖고 온다면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설공단 설립은 기시복 소요되는 소비성, 낭비성 사업이 아니라 100억, 200억의 앞장에 함양 경제에 도움이 되고 옷가게, 커피와 식당 등이 활성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진병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설립을 준비하던 시설공단은 하수종말 처리장, 문화관광시설물, 자연휴양림, 군민스포츠센터와 대봉산 산삼 휴양밸리 내의 11개 시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엑스포 시설물 등입니다. 이 시설물들을 일부 민간 위탁, 일부 군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산삼 휴양밸리와 스포츠센터, 엑스포 시설물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설물별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직 인건비나 경상비의 중복
지출 비용 비중이 커지게 되므로 그 또한 운영비 측면에서 시설 상호 간 효율적인 연동체계 구축이 어렵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군이 직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으나 전문 경영인과 전문 기술자 영입이 불가능하고 공무원의 순환 보직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현행 관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지출하는 비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만약 시설공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 차례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사실 시설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군청에 제시했던 부분들은 다른 시설 관리에서가 아니고 대봉산 회장님의 활성화 방안,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내놓은 안이 시설관리공단 방안입니다. 그 이유도 공무원을 정원할 수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군의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군청에서 함량이 생기고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인 1억 1,200억을 예산을 들이붓고도 운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함량군의 혈세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군에서 저질러 놔놓고 이제 책임은 국민들 보고 지라고 하는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당장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할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대봉산 회장님의 활성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됩니다. 이걸 깜깜이로 진행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직영을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순천처럼 순천만을 국가공원으로 만들든지 도에다가 도의공원으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도관리공원으로 만들든지 방안을 논의하는 건 추후해도 괜찮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전제화해놓고 한다 하면은 대봉산 휴양림의 활성화는 더 이상 끌어내기 힘듭니다. 공단 설립 이전에 대봉산 휴양림의 활성화부터 논의를 해야지 이후에 함양군이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기본 전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신상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후보당 5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 후보들과 토론하면 됩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시간 분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신공격이나 비방 시에는 사회자 권한으로 좀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진병영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서필상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현재 안희농협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농협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 후보의 보수 중 50%를 안희농협에서 지급함으로써 안희농협 재정에 연간 수천만 원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 후보가 된 지금 선거법상의 사임 규정을 논할 것은 아닙니다. 즉시 농협 직원의 신분에서 사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또 안희농협 조합원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서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더만 이걸 누군가 알아보셨군요. 농협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가 되면 제가 당연히 그만둘 건데요. 제가 군수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최소 진병영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건설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이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진병영 후보는 지난번 도의원 출마하고 나서 아니면 도의원이 된다 하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군이나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은 그만뒀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저보고 그만두라고 한 정도 같으면은 의혹이 되고 있는 모든 이 사업들은 지금 당장 폐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군수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고 저는 지금 현재 사무실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다른 후보에 또 질문할 됐습니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인의 뜻을 얘기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음은 서춘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에 3번 출마하신 적이 있죠. 이번 군수가 4번째 도전이신데 이미 3번의 군수의 낙선으로 국민의 검증은 끝난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단시간에 그 많은 선거를 치르느라 금전적, 인적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들 하시면서 서 후보가 당선되시면 과연 깨끗한 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눈물로 호소하시는 서 후보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정에 호소하는 것이 군수를 뽑아서 어쩔 것이냐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과 걱정에 대한 서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퇴직을 하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지나오면서 몇 번의 선거를 거쳤습니다. 이런 몇 번의 선거는 이제는 출마하지 말라는 검정이 아니고 저는 다시 한번 출마를 해서 함양군을 바로 세우라 하는 그렇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금전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선거에 할 수 있는 펀드 1억을 모집을 했습니다. 펀드 1억 모집은 4일 만에 5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두 후보님 다 펀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펀드도 사실은 빚입니다. 다시 서필상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필상 후보님께서는 지금까지 함양 지역사회에서 많은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하셨고 지자체 정책 토론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협에 근무하시면서 지난번 함양농협 직원 횡령 사건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많이 손실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명도 어떠한 얘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셨는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초 남았습니다. 5초 만에 답변하게 함양농협에 일어난 일을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좀 난감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 그럼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그 진병영 후보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임과 관련해서 보수 규정이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된 내용안을 찾아보니까 없다. 조합장께서 이걸 알아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냐 물어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한테도 없어서 우리 서울에다 확인을 해서 좀 받아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는 좀 뒷조사한 거 아닌지 좀 의심이 좀 드는 게 하나가 있어서 답변을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퇴사해야 된다는 내용은 법에 그렇습니다. 이게 선관위에서 나와 계시는데요. 농협의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그만두라고 하는 이유는 조합장들은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군수가 되고 나서는 그만두게 하는 규정은 군수의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오남용함으로 해서 행정에 어떤 사욕을 챙기는 것 때문에 이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에 갑자기 나온 뒷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이게 저도 알지 못하고 사무실에서도 알지 못해서 저한테까지 물어온 건데 이걸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중앙에서 바로 가르쳐줬습니다. 뒷조사한 거는 아닙니다. 농협중앙에서 공개돼 있는 사실입니다. 노사관계는 농협중앙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농협중앙에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농협중앙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실 수는 있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50%를 노조에서 지급해 준다는 얘기는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조에서는 물론 제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본조에는 제가 지금 도의적인 휴직계를 문제이지.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이 내용을 사무실에서도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까지 왔는데 실무자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제3자가 그것도 선거에 관여했던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어디서 빼내서 이걸 개인정보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건 정보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아닙니다. 서춘수 협의에 후보에게 대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좀 전에 진병영 후보께서 저한테 똑같이 질문했던 부분들인데 농협을 퇴사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서춘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과거 군수 경선에서 떨어지시고 도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군수가 되기 위해서 다시 도의원을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의원 선거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들이 선관위에서 비용들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군수 4번이니까 5번인가요?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수에 출마를 하실 때마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사실은 그냥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진병영 후보가 저한테 제안했던 이런 퇴사에 대한 부분도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공이 두 분 다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도의원도 중간에 그만두고 선거 비용들을 혈세로 낭비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그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다시 제가 아픈 상처를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퇴직한 지 8년 만에 몇 번의 선거를 거쳐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탈락을 하고 다시 군수로 출마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지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리까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 비용 보진 문제는 어느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 출마에 의해서 보전해주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라고 하지만은 본인께서 후보께서는 지지라고 하지만은 이 몇 번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셨고 그 평가는 정확하게 내려진 거고 평가를 좀 수렴하는 것이 수긍하는 것이 후보로서 아니면 공직자 공인으로서 해야 될 정확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순히 계속 이렇게 계속 패자부활전 같이 서너 번씩 치르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만 더해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이 마지막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무소속 서춘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진명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재산 신고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 신고 금액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진 후보의 소유인 리미콘 회사를 판매한 30여 원을 선관위에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혹시 또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진 후보는 지역 건축사 협회 모임에서 세금 감면을 위하여 월 500만 원 봉급의 건축사 채용 사실을 자신 스스로 공공연히 밝혀왔다는 건축사 협회 관계자의 증언과 이 말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두 개 회사가 진병영 후보 회사가 분명하다는 말인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 왜 서로 별개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지난 3월 함양군을 뜻을 타게 했던 함양군청 일감 몰아주기 사건 그 사건 해명에서 진 후보는 수의계약이 66건 중 3건뿐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또 두 개 회사가 모두 진 후보 회사인 것이 드러났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 검증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후보자가 평소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 검증 그리고 그 준법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답변을 검증 좀 일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진백령 후보의 올바른 자선 신고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과 현실의 불일치에 대한 국민 검증을 촉구하고자 한 생각입니다. 여기 대해서 진백령 후보는 30여 개가 그때 알려진 리빙 공장 판매 대금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이거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소상히 질문이 된 것 설명해 같고요. 주시기 답변을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레미콘 회사는 2017년도에 아마 정리되었을 건데 벨기에의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벨기에의 회계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주식회사를 개인 사유재산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일부가 제 것이었고요. 그거는 벨기에의 채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 건축사 사무소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건축사는 전문직입니다. 누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벨기에의 사무실로 별도의 건축사가 각각이 근무를 했고 벨기에의 건축사가 각각이 회계 정리를 했고 직원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건축사의 그 회계사의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월급 지급 관계를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월급을 다 회계 다 돼 있죠. 누가 월급을 줍니까? 자기 사무실 자기가 하는 거죠.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정인을 데리고 오시면 법적 책임을 제가 묻겠습니다. 서춘수 후보님, 이제 다른 후보에게도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저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죠. 서필상 한 적이 후보에게 없고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서필상 후보님께 질문을 한데 양해해 주실 것은 시간이 좀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상 서필상 후보님은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파악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행정은 어디까지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군수로서의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행정가로서의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경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저는 경선 과정에서 도의원, 군의회장과 조합장 출신 기획감사실장님과 경쟁해서 이미 선택을 받고 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행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 전문가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수는 600여 명의 행정 전문가들이 함양군에는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받아 안아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군수가 행정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권 토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뜨거운 열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시간 내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자,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1분입니다. 네. 내 삶을 바꿀 첫 번째 군수 후보 서필상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까지 구속됐던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군수를 다른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함양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청렴도가 최하위인 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를 원해서 함양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내가 투표를 잘못해서 이런 오욕의 역사를 우리 함양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깨끗한 군수를 다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서필상은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고 누가 봐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함양의 바람은 서필상이 관여에 되겠냐에서부터 이제 서필상이 돼야 된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도지사 후보, 서필상과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통해서 집권 여당의 힘으로 함양군을 당당하고 활기차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호 6번 무소속 서춘수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함양 국민 여러분, 특히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전쟁을 겪어왔고 불뿌리의 그 험난한 세상을 헤쳐왔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금메달을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저 서춘수는 우리 함양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합니다.
이번에 군수로 만들어 주시다면 깨끗한 군정의 기반을 확실히 닦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군수로 4년 후에 아름다운 퇴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부자 만든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입니다. 우리 유능한 후배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함량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모두 포용하고 화합하는 함량군을 만들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갈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발전과 행복만 보고 갈 것입니다. 기호 6번 서춘수, 이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진병영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정당한 보수 외에 단 한 푼도 탐내거나 받지 않을 것입니다. 흐트러진 공무원 조직을 안정시키고 군빈을 주인으로 섬기는 군수 되드리겠습니다. 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군들 좋은 공약 얻겠습니까? 어떤 약속인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임기를 마치고 군청을 떠나는 날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 잘 지켰다는 보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 자신과 국민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반드시 깨끗하고 일 잘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진병영 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심권 토론에 임해주신 새 후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토 이틀은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입니다. 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사전 투표일인 전날 7일까지 후보자 토론 주간으로 정했는데요. 이 기간 MBC 경남에서도 각 지역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에는 남해군수 후보자 토론회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